이제 남게 돼가지고 뭔가 유쾌하게 반란을 해보자. 그래서 유쾌한 반란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기획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정답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후에 소정님이 챗봇이랑 백엔드 관련해서 도움을 주셨고, 제가 백엔드랑 데브옵스를 좀 해봤고, 성인님이 데이터베이스 관련하시고 로그 수집까지 하시고, 님께서 프로트를 담당하셨습니다. 저희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우머치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이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알바생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본을 제가 썼으니까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바생 급여를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 아시죠? 네, 그런 거나 뭐 유튜브에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옷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아세요? 네,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희는 화해 관련 데이터를 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정한 데이터는 이제 화해 유통 정보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인 화해 경락 가격 정보 서비스입니다. AP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시장의 화해 거래 정보를 시각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화해 거래 정보가 품목, 품종, 꽃의 등급, 뭐 단위라고 꽃을 세는 단위인가 봐요. 그리고 낙찰 금액, 낙찰 시간,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조사를 좀 길게 했었는데 저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현재 화해 소매 업계 전반, 그러니까 꽃 관련 전반해서 유통정보에 대한 정보가 좀 불균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화해 소매업자들, 즉 꽃집 사장님들이 정가의 꽃을 사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실 때 꽃 사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취합을 해보면은 다 꽃 비슷한데 다 가격이 아마 다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정보가 불균형해서 소매가도 좀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집 사장님들은 꽃을 구매하실 때 좀 단순히 경험에 의존해서 꽃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꽃을 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정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정말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꽃집에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죄송한데 인터뷰 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5월 초중순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5월 하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장님들이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어린이날이 있고 뭐 스승의 날이 있고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는 진행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 유통 정보에서 제공되는 일단위 화해 경매 데이터를 화해 소매업자들에게 제공해 적정가에 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화해 사입 일정, 고객 예약 일정 관리 서비스를 조회해서 세계적인 매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저희 프로젝트 전반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여기 왼쪽부터 보시면은 프론트랑 뭐 백엔드가 있고 그리고 DB가 아래 있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써진 게 챗봇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ELK로 시어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서버부터 로그 수집 부분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론트엔드는 Next.js를 사용했는데요. Next.js가 리액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로딩 시간이나 검색 엔진 최적화도 하고 페이지 기반 라우팅 시스템 등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피그마의 와이어프레임이랑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로부터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쿠키는 리액트 쿠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브라우저에 저장하고 사용을 해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이제 Node.js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로 백엔드 파트를 개발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실시간 처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카프카를 활용할 계획이었어가지고 이제 카프카가 JVM 기반 언어다 보니까 백엔드 구현을 뭐 페스타 API나 뭐 장고랑 뭐 Node.js 중에 고민을 하다가 Node.js를 활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포는 도커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20기 엔지니어링 분들은 이제 제가 했던 명강의 도커를 다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도커는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고 컨테이너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이제 컨테이너라는 가상 실행 환경을 위해서 이제 배포를 해서
이제 빠르고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커를 이용해서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EC2에 배포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중에는 카톡 보내지 말아주세요. 대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역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챗봇을 잠깐만요. 제가 대본 길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용한 그만 보내세요. 네. 상현 씨 그만 보내요. 네. 네, 챗봇을 API를 사용하려면은 이제 HTTP 설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HTTP에서 HTTPS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AWS 로드 밸런서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HTTP로 받은 데이터를 이제 제가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HTTPS로 리다이렉트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버에 가해지는 트래픽을 여러 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로드 밸런서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일 때는 서버가 하나일 때 트래픽 적으면은 이제 당연히 무사히 응답하지만 한 개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쏟아져 나오면은 이제 서버가 다운되고 서비스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이제 서버를 여러 대로 나눠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스케일 아웃 방식을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웹사이트를 출시하고 추후에 트래픽이 많아질 거라는 약간 유쾌한 말이야. 약간 그런 망상을 하면서 로드 밸런서를 좀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는 IP 주소가 직접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메인 기반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저희는 AWS에서 루트 53을 활용해서 이제 도메인을 IP로 변환해서 통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용성이랑 확장성이 우수한 클라우드 기반의 DNS 웹 서비스인데 www.howmuch.com 같은 도메인 이름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IP를 변환해서 사용자 요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일자별 화해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API를 사용해가지고 일자별 경매 일자, 화해 부류, 품종, 등급, 거래 가격 등의 데이터를 RDS를 활용해가지고 MySQL로 DB로 사용해서 적재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매일 오전 6시에 갱신되는 데이터로 저희는 매일 7시에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적재했습니다. DB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AWS RDS에서 MySQL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API 사용해서 화해거래 데이터를 저장한 트랜스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거래량, 품종, 가격 등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테이블은 저희 서비스의 고객 정보를 저장하고 플랜 테이블에는 고객의 사입 계획 정보, 리저베이션 테이블에는 꽃집 내에서 예약되어 있는 주문에 대한 데이터를 받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챗봇 부분이고요. 챗봇은 구글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플랫폼 이름이 이제 바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다이얼로그 플로우인데요. 이 챗봇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챗봇 인공지능 시스템 플랫폼으로 저희가 가벼운 챗봇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엔지니어링 팀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모델링에 대한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모델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구글에 강력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훈련을 시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챗봇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구축해놓은 커스텀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웹훅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 DB와 연동이 가능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챗봇을 개발하고 익성이 훌륭해서 간단한 챗봇을 구현해야 하는 기업들에서 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챗봇 관련해서 하시게 되면 강추드리겠습니다. 뒷광고는 아니고요. 내돈내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서비스는 총 5개 기능이 있는데 사용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능의 챗봇과 대화함으로써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시세도 조회하고 사입계획서도 입력하고 조회하고 고객 예약 정보도 입력하고 조회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27일인가요? 네, 7월 27일에 갑자기 장미를 사입해야 할 29일이에요? 죄송해요. 네. 과거에 살고 있어가지고 29일에 갑자기 장미를 사입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챗봇과 대화를 통해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말로만 들었을 때 되게 편리한 서비스를 또 안 쓰면 슬플 것 같아서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왼쪽 사진은 챗봇을 구축하는 작업 중의 일부고요. 사입 계획서 입력하는 인텐트를 구축하는 장면인데, 인텐트는 컴퓨터가 대화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실제 사용자가 사입 계획서 작성을 하면 챗봇이 인풋을 DB에 저장하고 정말 입력할 것인지를 묻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함으로써 자동으로 훈련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로그를 적재한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챗봇에서 발생한 유저와 서버 간의 콘텍스트에 대한 로그는 이제 GCP의 클라우드 로깅을 이용해서 로그를 저희가 수집을 해봤습니다. 해당 로그를 GCP의 펍섭과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적재를 했고요. 그리고 펍섭은 메시지를 처리하는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로 아파치 카프카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제 저희는 펍섭을 사용해서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는 아파치 빔 SDK를 사용해가지고 배치 스트리밍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GCP 서비스인데, 이걸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로그를 효율적으로 병렬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보면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서 처리한 로그는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연동을 해서 이제 로그 스태시를 사용해서 이제 로그 발생 추이를 실시간 기록하고 키바나에 사용하여 간단하게 시각화했습니다. ELK 관련해서 설명을 더 드리려 했는데 아까 그 지하철조에서 그 미리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건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엔지니어링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엔지니어링도 하고 분석도 하고 시각화도 했다라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유저와 서버 간의 챗봇 대화 기록을 수집 및 분석했고, 특정 사용자가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는지 분석해서 대화할 때 폴백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서 챗봇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영상 보시면 로그인을 처음에 아까 했고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챗봇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이제 사입 계획을 작성하고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 최고가랑 최저가랑 평균가 이런 것도 좀 미리 계산을 해서 DB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뭐 DB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과정을 지금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의의와 보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의의는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보완점은 요즘 챗봇을 개발하는 트렌드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후에 챗봇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런 저희가 쓴 다이얼로그 플로우 대신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및 그것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좀 더 좋은 챗봇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밀한 기능 및 커스터마하는 게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